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최근 결혼생활, 이혼에 대한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결혼생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야기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결혼생활과 이혼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연 우리 트롯맨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추측,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만큼 그들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마 상상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결혼 지옥과 이혼 숙녀 캠프, 저는 결혼 지옥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혼 숙녀 캠프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물론 극단적인 사례가 소개되고 있겠지만은 오죽하면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좀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본인들의 얼굴을 내놓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참 어리다, 미숙하다, 철이 들지 않았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총체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는, 나 때는 얘기를 하면 꼰대라 그러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 때나 내 때나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관습이나 질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습이나 질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꼭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내 아이여서가 아니라,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른 이성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온 부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니었나? 저런 모습이었을 거야 라는 확신까지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나만 절박하고 나만 아프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개고생하고 이러니까 모든 책임은 남편 책임으로 돌렸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혼하자는 얘기를 골백 번도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편은 저한테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얘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보면서 비굴한 인간, 나하고 이혼할 용기도 없구나, 이렇게 아주 경멸스럽게 남편을 생각했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힘든 것이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남편 책임이라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살씩 나이를 먹고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너보고, 용숙이 너보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떠밀었냐? 결혼 안 하면 내쫓는다고 아버지가 얘기했냐? 결혼 안 하면 벌금 물린다고 나라에서 협박했냐? 아니잖아요. 제 스스로가 한 판단입니다. 제 스스로 각본을 쓰고 각본의 주인공이 됐고 그 주인공이 돼서 연기까지 한 겁니다. 스스로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각본 연출까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지가 해놓고 책임은 상대방에게 미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결혼하면
파티만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죠. 파티만 하면, 제가 승무원 할매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는 당시에 비행기를 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행기라는 직업이 좀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닐 수 있다는 그 매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물건이 허접스러우니까 외국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어요. 그 호기심 또한 적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없었기 때문에 귀한 직업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그 승무원이 하는 일은 그냥 웨이트레스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외국어 조금 나불나불 할 수 있는 정도의 직업, 전문성도 없는 그런 직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 승무원이라는 프라이드가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비행을 그 프라이드를 안고 파리에 처음 갔을 때, 샹젤리제 거리를 큰 호흡을 하면서 파리 내음을 맡으면서 샹젤리제 거리를 보니까 프랑스제 물건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이렇게 딱 눈에 띈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같이 얇은 가죽으로 만든 롱 장갑이었습니다. 팔목까지 오는. 내가 보기에 나는 결혼하면서 파티만 하면서 살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의 그 파리 출장비를 몽땅 주고, 그것을 100불 주고 그 장갑을 사고 파리에 있는 동안 내내 라면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갑은 지금도 억울해서 제가 버리지 못하고 제 옷장 깊숙이에서 깊게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죽기 전에 그 장갑을 한번 껴볼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만큼 착각을 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결혼은 현실, 요즘 얘기로 현타가 온 것이지요. 그러한 엉뚱한 꿈을 꿨던 사람일수록 현타는 세게 옵니다. 즉 스트레스가 너무 세게 오는 거죠. 못 살겠는 거죠. 몸부림을 치겠는 것이죠. 누가 파티하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한 적 없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 꿈을 꾸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무너지자 스스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 책임일까요? 한참 후에야 그건 제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가리키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런 내 꿈을 왜 채워주질 않아?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불만이 이만큼 쌓이니까 허건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우면 싸울수록 건강은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죠.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혈압이 뚝뚝 떨어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 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미노프신이라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혈압이 내리니까 그 약을 박스로 사다 놓고 맞았던 그 시절이 30대 초반에서 40대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을 지옥에서 산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거다,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세상의 모든 불만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책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때릴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집어다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저보고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은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혼할 일도 훨씬 줄어든다. 남의 탓을 안 하면 그 자체로 행복이다. 저는 그것을 아주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